후천적 장애인을 앓다 보니까 그 원인 모를 병이 존엄사에 대해서 굉장히 믿으시겠다고 어떻게 험난하네요. 네. 험난해. 진짜 험난하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동우 기자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터뷰, 오늘 이희정 선생님 모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희정입니다. 가난한 행복을 책을 시집을 냈던 시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장애인들의 제가 이제 후천적 장애인을 앓다 보니까 장애인이 되고 나서 이 사회에 여러 가지 그 불평등하고 차별적이고 또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여러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좀 제가 찾아다니고 또 제보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후천적 장애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언제 이렇게 좀 장애가 생기신 거예요? 제가 2016년도부터 그 원인 모를 병이 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원인은 찾을 수 없습니다. 뭐 제가 이제 실명을 2번도 겪을 정도로, 그리고 거의 전신마비를 겪으면서 정말 이 세상과 완전 단절된 삶을 살게 됐죠. 그럼 저는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모를 그런 희귀병으로 지금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났는지도 지금 알 수는 없는 거네요? 이제 추정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실명을 2번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척수염으로 와서, 이 전신마비에 가깝게 왔기 때문에, 의학 논문에서도 뭐 다 찾아봐도, 뭐 스트레스나 아니면 환경의 뭐 오염, 아니면 뭐 자가 면역, 그러니까 저는 또 특히 면역력이 너무 높아서 뭐 면역력이 이렇게 낮아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뭐 이런 걸로 대략 추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의학적 소견은 아직 밝혀지진 않은 거고요. 그렇죠. 원인은 없습니다. 몇 년도에 그럼 장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에 초부터 몸이 이제 이상이 있어서 음식을 못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도까지 못 먹게 되고 이러는데 헤맸는데 2016년 8월, 그러니까 8개월 후에 실명이 아예 두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실명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쭉 경과가 되면서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전신마비로 와서 4년 이상을 침대에서 앉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4년 이상 그렇게 예, 지내신 거네요. 네, 그러다가 지금 이만큼 그나마 앉을 수 있게 회복이 된 게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럼 계속 재활하시고 그러시는 기간도 되게 오래 기간이 걸리셨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재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만 그 아들이 본간호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는 뭐 모든 것을 생을 포기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뭐 재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없었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그래도 한번 해보는 그런 의지를 제가 이제 느껴서 재활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경찰병원에 재활을 처음 하려고 입원을 했는데 침대에서 바닥에 다리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서도 포기를 해서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활을 할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연거푸 겪으면서 다시 제가 힘을 내고 이를 악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만큼 그나마 온 거죠. 그럼 다시 이렇게 침대에만 누워 계시다가 네. 다시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된 건 언제부터? 지금 이제 2년 돼갑니다. 그럼 2022년부터? 예, 2022년 한 8월? 7, 8월? 이제 2년 정도 그나마 2년 정도. 이렇게 예, 이 휠체어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전에는 계속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야, 그럼 그 생활이 거의 한 6년 정도 그 생활을 하신 거네요? 7년. 7년 정도. 7년. 예, 제가 지금 올해까지가 지금 9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과정을 견디셨을까 저는 상상이 안 되네요, 진짜. 저는 정말 처음에는 이런 질병이 저한테 오리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고, 또한 이제 이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낙담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그냥.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거의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데 제 삶을 끊을 수 있는 기회도 없더라고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예, 뭐 약을 구할 수도 없고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간절했지만. 그러면 그때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가셨던? 당연하죠. 네. 오직 생각이 머릿속에 그거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생을 빨리 마감을 하는 거에만 집착을 하고 있었죠. 그 방법만 하루 종일 그것만 머리에서 대놓이는 침대에 살았어요. 누워서. 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만. 근데 그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기회에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나라에도 이 존엄사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무슨 제가 꼭 이런 경험을 해서라기보다는 이 선진국일수록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관하는 주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권리도 물론 그게 이제 물론 한정돼야 되고 어느 기준에 맞아야 되겠지만은 존엄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기본권이 확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의료 체계의 기준도 있어야 되고 가족 간에 뭐 그 본인의 다 그런 뭐 동의가 필요하고, 물론 그런 절차는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존엄사 분명히 저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되어서 우리가 그 자기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주체로자로서 그런 기본권이 확립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뭐 존엄사 부분이 국회에서도 좀 논의가 되기는 했었거든요. 토론회도 몇 번 열리고.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확하게 어떤 그런 의료적 판단과 그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제도 도입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의료계에서도 이럴 때 이런 목소리를 존엄사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내주고 그래서 정부와 같이 서로 그 합의점을 찾아내고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지금 저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어서 고독사로 치부돼서 뭐 몇 개월 후에 뭐 몇 년 후에 발견되는 이런 나라로 이게 전락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의사들의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게 또 개인이 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웃고 말하고 하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지금 뭐 계속 진통제로 살고 있는데 그 통증은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통증을 더군다나 그 몸의 장애뿐만 아니라 통증까지 수반된 이런 환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매일매일 순간이 정말 지옥 같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고향에 가서 뭐 동물도 고향인 곳에 가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돼서
우리가 해외에 모르는 나라에 가서 내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더 가슴이 좀 아프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 특히 의료 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존엄사가 기본권으로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위스가 가장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근데 스위스에서는 노바티스라는 그 신약 제약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그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적인데 그 회사에서 노바티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신약들이요. 굉장히 저희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좀 네. 유발암 환자나 특이한 환자들한테 굉장히 맞는 귀한 신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이 우리나라에도 한국 노바티스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약이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억이에요. 그럼 25? 예, 그런데 그러니까 뭐 상류층에 그런 사람이면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 보통의 일반의 이런 환자에게는 정말 그림의 떡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잖아요. 그림의 떡이죠, 완전히. 네, 물리적으로 자꾸 돈으로 이 복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제 생각입니다만 로또 이런 기금 운용하는 것도 이런데 한 명이라도 1년에 한 명이라도 좀 이런데 신약을 좀 사용을 해서 좀 하나의 희망이 꿈이 부풀어지고 그런 게 이 우리나라에 나아갈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적용시키는 건 정부에서 좀 책임지고 같이 힘을 보태주지 않으면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부에서 이런 그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시행을 해야 한다. 네, 이런 말씀. 좋은데 쓰이고 있겠습니다만 1년에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이 존엄사가 선택이 돼야 기본권이 되면은 사실 장기 기증하고 뇌 기증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합니까? 일반 뭐 고위 관료층이 합니까? 정말 그 기증하는 사람들은요 소신껏 하는 분들은 정말 소수이고 일반인들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의 이 기증 제도도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엄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는 자기의 어떤 뭐 일부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기증 문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존엄사가 꼭 기본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한번 병원에 가시는 길을 한번 네네. 따라가 볼까요? 사당역 가서 갈아타고 또 교대역 가서 갈아타거든요. 아, 이런 데도 이렇게 좀, 이거 다 막아놔가지고요. 제가 이것도 걸려놓은 거예요. 아, 이게 막혀 있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사람만 하나 지나가게만 해놓고 이걸 다 막아놔가지고 이것도 제가 제안해서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출입구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로 가요. 그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데밖에는 사용을 못 하니까요.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 몰라도 처음 오신 분들은 찾지를 못하겠는데 예, 엘리베이터 힘들어요. 출입구 어디 있는지. 예. 장애인들이 만약에 여기 놀러 왔다, 용산에. 예. 그리고 돌아가려면은 표시가 몇 없어서. 바퀴를 돌아서 찾아야죠. 그렇죠. 네, 자기 몫인 거예요. 어디 뭐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네. 투통행을 하잖아요. 이러면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데 길을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서로 밀어요. 이 구청에다 얘기하라. 여기는 또 이쪽에서 얘기하라. 여기 이쪽 그 회사 측에 거냐. 근데 여기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다니게 된 이 길이 이 폭 여기가 얼마나 이게 이렇게 파이고. 그러니까 이런 데가 많네요, 이렇게. 네. 웅크웅크 파인 데가.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불편하네. 아, 이게, 저, 그냥 막 지나다닐 땐 몰랐는데, 그렇죠. 같이 가다 보니까 보이죠? 그렇게 보이네요. 네. 시간 여기 미치겠네. 보세요. 여기를 지나가려면 여기는 경사죠. 사람들 대기하고 있죠. 이 뒤로 가야 되거든요. 아, 이 뒤로 가야 돼요? 예. 이 분이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까지 자전거를 그러면은 여기를 문을 열고 나오려면 이기로 다리 나와야 실- 되는데 여기까지 봐 이렇게 입구를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하네. 그냥, 이거 구청에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여기서 그나마 이분이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나와서 해준 거예요. 그나마 이게. 공 하나 달라. 예. 정도로. 네. 이분이 화장실을 가려면 나오려면 여기 자전거들 때문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네요. 여기도 올라가는 게 이렇게 경사가 있어서 저분도 나오시네. 그렇죠? 비스듬히는 위험해서 못 가시는 거죠? 예, 위험하거든요. 그것도 경사가 심하면. 경사 있으면 위험하구나. 여기는 이제 그 용산역에 큰 데라서 양쪽에 있고요. 거의 다른 데는 하나밖에 없어요.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예, 하나. 그리고 다른 데는 이쪽에 나와서 저쪽으로 가려면 예, 또 횡단보도 횡단보도 건너야 또, 예, 한참을 해서 건너가야 돼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걸어왔다가 네, 이쪽에서 반대로. 다시 또 저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걸 동선이 비슷하게 만들어놨으면 내려와서 바로 타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좋겠죠.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그런 표지판도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리고 여기, 저 앞에 지금 하나 있네. 예, 예. 그러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찾기가 힘들게 돼 있네. 예. 그러니까 이게 여행객들에도 문제예요. 이게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캐리어 끌고 다니는 여행객도 문제, 유모차도 문제. 그럼 저희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서 또 돌아야 되네, 여기도. 뒤로 나가야 돼요. 뒤로 나가. 여기가 다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거울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울이 없는 것도 많아요. 거울 없는 네. 아, 이게 나오는 건데. 뭐 이게 부딪힐 수가 있고. 부딪힐 수가 있겠네. 네. 사람들이 다 그 장애인석에 다 사람들이 서 있어요. 아, 이거 되게 넓네요. 공간이. 장애인이 2명이면 못하죠.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한 명도 못하는 거. 유모차가 있을 때도 여기 유모차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냥 지금 이 정도 불편도 아니에요. 누가 그러니까 돈을 몇십 조 쏟아부면서도 차를 타고 유모차라도 쑥쑥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한이 없어야 그런 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헛다리 짚는 정책 중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존엄사 이것도 소나무당은 그 기본 정책으로 냈던 정책 안에 있어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자꾸 이게 저라도 이제 끄집어내고 해야만 여기 갈아타셔야 돼요. 여기도 이제 한번 볼만할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다니기가 진짜 좀 여기는 가장 한가한 시간이 이거고요. 두 줄로 기다리시는 분이 많네요. 네. 이 가장 한가한 시간이라 이 정도예요. 진짜 엘리베이터도 좁네. 여행객도 지금 계속 배회하고 못 저기 하고. 네, 지하 1층. 지하 1층, 네, 지하 네, 1층. 저기로 교대 쪽 3호선 교대 쪽 가는데 눌러주세요. 네. 잘못 당기시면 안 돼요. 또 위험해요. 네. 라고 그냥 가요.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셔. 선생님이 직접 안 돼. 이렇게 나갔다 오는 건 왜 나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아.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없어갖고 지금 개쩔고 나와도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와서. 개철구를 찍고 나가서 다시 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구조가 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그런 데 많아요. 아, 그런 데 많아요? 정말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어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이런 거를 혼자서 답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단 다니면서 야, 높다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거 보셔요. 엄청 높은데 이거? 예, 이거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이거 못 가요. 잠깐만요.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에이구. 좀 당겨주실래요? 야, 이게. 감사합니다. 올라갈 수가 없네. 바퀴가 빠져가지고. 또 넓은데 바퀴가 빠지고. 이거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아니, 이거 혼자 다닐 수가 없는데. 그리고 저를 다닐 때도 못 들어가잖아요. 저기가 또 이제 여기서 또 내릴 때 뒤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넓은데. 넓으니까 이거 단차가 높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폭이 이제 또 거리가 멀어가지고 밑에는 그 바퀴가 이 사이에 딱 떠갖고 안 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한 20여 분이 막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걸 구호선 같은 건 그래 구호선 아예 타지.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려고 준비하는 시간부터 근데 여기 강북에서 강남 몇개 포장 넘어오는데 하루를 다녔어요. 제한팀 안 받을 수가. 출입감도 있고 여기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노약자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항상 여기 있고 등산 갔다 오면서 엘리베이터 열심히 등산하고 와서 계단 올라가지. 에스컬레이터 타기 힘드니까 엘리베이터 타신다. 제가 오시는 분들 엘리베이터보다는 에스컬레이터의 계단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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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게요. 좀 나가겠습니다. 야, 여기도 높네, 턱이. 내려오는 거는 그나마 여기도 턱이 괜찮아요. 높네요. 예. 근데 여기도 이따 탈 때 힘들겠네, 여기도. 내릴 때는 괜찮은데 내릴 탈 때는 때가. 그나마 예, 괜찮은데 탈 때는 가장 먼저 3호선으로 갈아타셔야 되는 거죠. 네. 네. 어디로 가야 돼요? 또 찾아야 돼.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을 찾아야 돼. 3호선이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 찾을 수가 네.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눈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서 힘들고 또 시각장애인들 분들은 더 할 거고요. 다른 게 하나 붙어있네. 엘리베이터가 가장 안전합니다. 50m. 벽에 지금 하나 붙어있네. 저 엘리베이터 안내 표시가. 액자처럼 있을 게 아니고 위에 보여야 되거든요. 우에 이렇게 잘 보이는 데 있어야 될 것 네네.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다니는 것만도 시간이 또 소비를 해야 돼요. 못 찾... 할수 있을까요? 벽 쪽에 조금 붙어주시겠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거울이 없어서 거울이 없구나. 여기서 또 나가서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도 지금 환급을 해야 되는데 직접 가는 데가 없으니까 대책을 나가도 또 또 그래야 된다는 얘기. 또 나가서 다시 엘리베이터 찾아야 어쨌든 네 덕분에 저희도 지금 지하철을 지금 여러 번 찍고 타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일단 저희도 찍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환승 엘리베이터. 환승 엘리베이터라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거 왼쪽으로 맞죠? 가는 거네. 예. 그런데 저 여기 엘리베이터인 줄 알고 왔는데 없더라고요. 이게 여기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타는데 그래서 이제 호출을 안 눌러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네. 근데 그 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계속 몇 번을 눌렀어. 모르겠네. 그랬더니 저번에 짜증을 내더라고. 그래서 그럼 말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빨간 불이 켜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 없어. 성질 못한 사람은 장애인도 못 되겠네. 그래서 속 터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족이 따라다니면 가족이 정말 더 화병 나서 혼자 그렇고. 차라리 그냥 내가 혼자 감당하고 음. 다니는 게 인내하는 거죠. 누가 옆에 동행자가 있으면
동행자가 화병 나서 그럴 것도 네. 같아요. 저 당사자보다 옆에 있는 분이 더 힘들었어요. 야, 이거 참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무섭겠네. 네. 잘 못 맞추면 그것도 야, 이게 보리로 직접 하실 수 있는 거. 선생님들이랑 또 선생님들도 또 일이시겠다 그것도. 어쨌든 같이 걸어서 이제 같이 내려오신다는 말씀이시죠? 보리로. 네,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몸을 못 감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니까. 네네네. 그런 분들은 근데 이 턱이 너무 되게 여기 높다. 경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험난하네, 네. 험난해. 진짜 험난하네요. 그럼 이쪽 발. 조심해. 어머. 네네. 네. 할 괜찮으세요? 다칠까봐 이런 경우가 예, 많아요. 이런 경우가. 진짜 험난한 애도 이렇게 험난할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잘 다녀오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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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